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이후로 나는 아직도 편의점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 짧은 센서음 하나가 내 몸 전체를 긴장시키는 거다. 이건 무섭다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공포에 가까웠다. 나는 26살 때 천안 외곽의 한 고속도로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도로 바로 옆이라 그런지 낮에는 기사님들, 택배 기사들,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조용하다 못해 정적이라는 말이 그곳엔 진짜로 어울렸다. 편의점 주변에는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맞은편에는 오래된 모텔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다. 그 모텔도 가끔 불이 꺼진 채 며칠씩 비어 있었고 간판 일부는 이미 떨어져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11시 교대였고 나는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CCTV를 멍하게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유리문이 자주 삑하며 열렸다. 그런데 열릴 때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문 센서가 예민하면 자동차 불빛이나 먼지가 지나가도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게 3번째쯤 반복됐을 때 나는 조금 신경이 쓰였다. 자동문 근처로 가서 센서 앞에 손을 흔들어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내가 가까이 가면 문은 멈췄고 멀어지면 다시 푸쉬 하고 열렸다. 그때부터 편의점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바람 소리가 귀에 더 크게 울렸고 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려 계산대 옆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그때 느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닌 누군가가 내 뒤를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은 감각.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생긴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다. 그때 유리문이 4번째로 열렸다. 삑 그 소리와 함께 찬 공기가 쑥 들어왔다.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 들어왔다는 반사적으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 그런데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멈췄다. 들어온 사람은 한 여성이었다. 긴 머리, 어깨까지 축축하게 젖은 듯한 머리카락, 하얀 셔츠 위에 낡은 회색 카디건, 그리고 검은 슬리퍼. 그런데 신발 밑창이 진흙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비 오는 날 논두렁을 걸어온 사람처럼. 그날 밤 비는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달이 또렷하게 떠 있었고 하늘은 맑았다. 나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음료 코너로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소리가 이상하게 울렸다. 매트 위를 밟는 소리가 아닌 물 위를 걸을 때 나는 찰박거림 같은 소리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계산대 옆 CCTV 모니터를 살짝 눌러봤다. 카메라에는 음료 코너 쪽 화면이 잡혀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영상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기는 것처럼. 그때 나는 또 이상한 걸 봤다. 그녀가 선반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 그림자가 이상하게 길었다. 사람 그림자가 아니었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뭔가 사방으로 번지며 흔들리는 검은 얼룩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돌아섰다. 손에는 물 한 병을 들고 있었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생수병이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걸음마다 슬리퍼가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느리게 들렸다. 나는 계산대 앞에 서서 자동으로 인사했다. 네, 물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생수병을 계산대 위에 탁 놓았다. 그때 손목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계산대에 떨어졌다. 그건 분명 물 같았지만 묘하게 냄새가 났다. 비린내, 피냄새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았다. 그리고 느리게 한 글자씩 끊어 말했다. 이 물 냉장고에 넣어뒀죠? 나는 얼떨떨하게 대답했다. 네? 네. 그렇죠. 냉장고에 있었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까맸다. 동공도 흰자도 없었다. 검은 웅덩이처럼 빛을 삼키는 눈이었다. 그 물 얼마 전에 거기서 죽었어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몸이 굳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갑자기 편의점 안조명이 퍽 하고 꺼졌다. 동시에 자동문이 또 삑하며 열렸다.
바람이 확 들어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물 한 병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물병 안엔 무언가가 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나는 아직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눈앞엔 생수병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다. 그녀가 들고 왔 물병.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이게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방금 일어난 일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병을 집어 들었다. 차갑다. 확실히 냉장고에 있던 물이 맞았다. 그런데 라벨이 없었다. 그 어떤 브랜드 표시도 글씨도 없었다. 그저 맑은 물 안에 미세하게 떠다니는 머리카락 같은 검은 선들만 있었다. 장난치나? 내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왔다. 누가 일부러 이런 짓을 했다고 믿고 싶었다. 그래야 덜 무서우니까. 나는 계산대 옆 CCTV 모니터를 다시 켰다. 조명 꺼졌을 때 녹화가 멈췄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고 영상이 4등분되어 각각의 카메라 화면이 나타났다. 정면 출입문, 계산대, 음료 코너, 그리고 창고 쪽. 처음엔 아무 이상 없었다. 내가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고 유리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도 보였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온 순간부터 화면이 이상했다. CCTV에 그녀가 없었다. 분명히 문이 열리고 내가 인사하는 입모양까지 똑똑히 보이는데 그 어떤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카메라를 바꿔가며 다시 확인했다. 모든 화면에서 나는 혼자였다. 나는 허공을 향해 말하고 있었고 혼자 계산대 위에 물병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병은 그 장면이 끝날 때마다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마치 그 물병이 시간 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편의점 안 조명이 아주 잠깐 깜빡였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진열대 사이사이에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림자는 형체가 없었다. 그냥 빛의 왜곡처럼 눈에 초점을 맞출 수 없게 흔들리는 어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때 자동문이 또 픽 하고 열렸다. 이번엔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 밖에는 고속도로만 있었다. 멀리서 트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도로 위엔 불빛 하나 없었다. 그런데 나는 봤다. 유리문에 비친 내 뒤쪽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흐릿하게 마치 김이 서린 유리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긴 머리, 축축한 셔츠, 그리고 검은 슬리퍼. 그 모습이 내 바로 뒤에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 눈을 감았다. 보지 마.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눈을 감고 10초쯤 버텼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눈을 떴을 때 유리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뒤쪽 계산대 위에 CCTV 화면이 멈춰 있었다. 정지된 화면 속에서 그녀가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카메라를 껐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때 가게 안의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찰박, 찰박, 물소리였다. 그건 확실히 누군가 젖은 발로 바닥을 밟는 소리였다. 분명히 방금 내가 청소한 바닥인데 점점 가까워지는 그 발소리는 계산대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계산대 유리 위, 그 물병이 다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조금 전 내가 뒤로 던져버렸던 그 물병이었다. 이번엔 뚜껑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듯한 썩은 물 냄새. 그때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씩 멈췄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깃불에 닿을 정도로. 나는 그대로 몸을 돌리지도 못한 채 앞만 봤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이번엔 CCTV 속에서가 아니라 내 바로 앞에서. 웃지도 체르스테, 울지도 않은 얼굴로 그저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말이 아니라 그 입 안에서 물이 쏟아졌다. 끝없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목구멍에서 콧구멍에서 시냇물처럼 쏟아지는 물, 바닥에 떨어지는 물이 계산대 밑으로 흘러내려 내 신발을 적셨다. 나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그 소리만 들었다. 찰박, 찰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 이 물, 내가 마셨잖아요.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다. 편의점은 평소처럼 밝았고 직원 교대 시간이었다. 낮 근무자 형이 내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야, 너 괜찮냐? 밤새 여기서 잤냐?
CCTV 보니까 너 그냥 멍하니 서 있던데.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옆에 있던 걸 가리켰다. 근데 너 이거 왜 냉장고 앞에 놔뒀냐? 라벨도 없고 이상하게 생겼더라. 그가 집어든 건 그 물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편의점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하나가 부서진 느낌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꿈처럼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또렷해졌다.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내 귓가에 여전히 그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 멈췄어요. 그 한 문장이 반복되면서 나는 내가 깨어있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구분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나는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그 물병이 신경 쓰였다. 그게 정말 단순한 병인지 아니면 그날 밤 이후 무언가가 남아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낮이라 다행히 사람도 많고 매장 안은 밝았다. 하지만 냉장고 앞에 서서 그 하얗게 빛나는 생수병 하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건 그대로 있었다. 라벨 없이 물 안에 검은 선이 떠있는 그 상태로. 나는 물병을 들고 카운터로 갔다. 함께 근무하던 형이 물었다. 형,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그거? 글쎄, 몇 달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몇 달 전부터요? 재고 정리할 때도 버리려다 말았나 봐. 그거 냉장고 안쪽 구석에 있었는데 너 지난번 청소할 때 못 봤어? 못 봤다. 분명히 못 봤다. 그날 밤 냉장고 안을 전부 닦았었다. 그런데 그때는 없었다. 나는 그 물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나왔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 CCTV 화면이 떠올랐다. 그녀가 없는 영상. 그녀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혹시 녹화가 끊긴 걸까? 아니면 나는 그날 저녁 다시 CCTV 백업을 열어봤다. 녹화 파일은 자동으로 7일간 저장되는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 특정 시간대의 영상이 자동 삭제되어 있었다. 밤 2시 37분. 항상 그 시간 이후로 영상이 끊겼다. 이상했다. 그 시간은 내가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복구 프로그램을 설치해 그 영상을 복원했다. 화면은 처음엔 검게 번쩍였다가 서서히 형태를 드러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편의점, 계산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나. 그런데 30초 정도 지나자 화면 속 나의 뒤쪽에서 움직임이 생겼다. 무언가 검은 실루엣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녀였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머리카락은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었고 몸이 물에 잠긴 사람처럼 흘러내렸다. 움직일 때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가 내 뒤에 다가왔다. 그때 화면 속의 나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바라본 듯 했지만 그 얼굴은 공허했다. 눈동자가 없었다. 그저 흰 공백만이 있었다. 그녀가 손을 들었다. 손가락이 내 어깨 위에 닿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멈췄다. 그 다음 화면이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내가 뒤로 걸어가고 그녀가 천천히 사라지고 편의점의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장면. 삑! 자동문이 열리고 나 혼자 인사하는 장면. 그런데 이번엔 그 문 뒤편에서 다른 누군가가 보였다. 그건 분명히 나였다. 화면 속에 나가 밖에서 유리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 얼어붙었다. 내가 나를 보고 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본 게 아니라 그녀를 본 나를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화면은 그 순간 또다시 꺼졌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 위에 검은 배경만 남았다. 그 위에 하얀 글씨로 문장이 하나 떠올랐다.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네가 멈춘 거예요. 나는 반사적으로 전원을 껐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멈춘 거야.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그 밤에 멈춘 거라면 지금의 나는 뭐지? 그 순간 자동문이 삑 타며 열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반사된 얼굴이 나보다 조금 늦게 움직였다. 나는 오른손을 들었지만 유리에 비친 나는 약간 늦게 따라했다. 딜레이처럼 한 박자 늦게 웃고 한 박자 늦게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 반사된 내가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 물, 너 아직 마시고 있잖아. 순간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입안에서 금속 맛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혔다. 입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더니 그대로 목 밖으로 흘러나왔다. 투명한 물이었다. 끝없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물. 바닥은 다시 찰박거리기 시작했고 편의점 안의 공기는 서서히 무거워졌다. 그 순간 조명이 모두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 멈췄어요.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 37분. 모든 게 그대로였다. 냉장고 위에 그 물병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아직 그 새벽 안에 있다. 세상은 흘러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 시간에 갇혀 있었다. 그녀와 함께.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다. 새벽 2시 37분. 편의점의 조명이 깜빡이고 자동문이 삑 하고 열리면 그녀가 들어온다. 그리고 모든 게 똑같이 반복된다. 처음엔 그게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같은 꿈을 꾸는 지독한 악몽.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알게 됐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내가 그 안에 있었다. 시간의 고리 안에서 그녀와 함께. 나는 여러 번 방법을 바꿔봤다. 그녀가 들어오기 전에 문을 잠그기도 하고 냉장고의 전원을 끄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문은 열렸고 그녀는 들어왔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가끔은 그 밤이 조금씩 변형됐다. 그녀의 옷이 달라지거나 표정이 바뀌거나 가게 진열대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흐름은 항상 같았다. 그녀가 들어오고 물병을 내려놓고 그 말을 한다. 이 물 냉장고에 넣어뒀죠? 나는 이제 그 문장을 외웠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 그 목소리가 먼저 울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그 물병을 바라봤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생각했다. 그 물병 안에 있는 건 물이 아닐 수도 있다. 라벨이 없는 이유, 냄새가 나는 이유, 그리고 그녀가 그 물에 죽었다고 말한 이유. 나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물병을 열었다. 뚜껑을 비틀자 안에서 칙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비린내와 썩은 흙냄새가 섞인 듯한 묘하게 따뜻한 냄새. 나는 손전등을 켜고 병 안을 비췄다. 물 안에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무언가 더 있었다. 손가락. 썩어 문드러진 작고 하얀 손가락 하나가 병 안쪽 벽에 닿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병을 떨어뜨렸다. 물은 바닥으로 쏟아졌고 바닥은 금세 젖어버렸다. 그런데 그 물이 바닥에 흡수되지 않았다. 오히려 흘러내리며 한 방향으로 모였다. 냉장고 쪽이었다. 물은 냉장고 아래로 흘러들어가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 거기서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 소리. 그 순간 냉장고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안쪽 벽면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물방울로 번진 손자국. 여러 개. 작은 손, 큰 손, 겹쳐진 손들이 냉장고 배에 빼곡히 붙어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자동문이 또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이번엔 다른 표정이었다. 웃지 않았다. 눈빛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머리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소리쳤다. 그만 와요. 당신은 뭐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입 안에서 또 물이 흘러나왔다. 이번엔 훨씬 많았다. 폭포처럼 끝없이. 가게 안에 불이 하나씩 꺼지며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다. 물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살려줘. 여기 춥다. 시간이 멈췄어. 나도 나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 수십 개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때 그녀가 내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에 닿았다. 차가웠다. 그 손끝에서 얼음처럼 식은 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물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알겠죠? 당신도 여기서 죽었어요. 그 말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피곤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 고속도로 근처 자판기 옆. 그때 달려오던 트럭 불빛. 그리고 급하게 도로를 건너던 나. 브레이크 소리. 쾅! 그 후로 아무 기억도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이 편의점은 나 같은 사람들의 끝나지 않은 밤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같이 있으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 모든 물소리가 멈췄다. 정적, 그리고 고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편의점은 평온했다. 계산대에는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앉아 있었다. 낯선 얼굴. 그가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문이 삑 하며 열렸다. 그는 무심히 인사했다. 어서 오세. 그 앞에 하얀 셔츠에 젖은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나였다. 그날 이후 천안 외곽의 그 편의점은 야간 알바가 일주일을 못 버틴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 2시 37분만 되면 자동문이 스스로 열리고 냉장고 문이 살짝 열린 채 물 한 병이 밖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라벨 없는 검은 머리카락이 떠 있는 물 한 병. 그리고 그 옆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찰박, 찰박. 물 위를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